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가업 승계를 고민할 때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세금 부담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오랜 업력을 가진 기업일수록 매년 쌓인 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형태로 재무제표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잉여금은 현금이나 부동산 형태로 보유되며 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주식 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업 승계에서는 경영권 승계와 자산 승계 두 측면이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자산 승계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자녀 세대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랜 업력을 가진 기업은 매년 발생한 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축적됩니다. 쌓인 잉여금은 기업의 주식 가치를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승계 과정에서 양도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효율적인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잉여금에 대한 출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많은 대표님들은 업력이 오래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업들은 매년 발생한 이익이 누적되어 50억, 100억, 심지어 500억이나 1000억까지 잉여금 형태로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잉여금은 기업의 주식 가치를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자녀가 기업에 입사하여 일하고 대표이사나 임원 자리를 맡는 과정입니다. 이는 가시적인 승계 과정의 일부이지만 완전한 승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가 보유한 주식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발생하며 주식 가치가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경영권 승계와 자산 승계가 모두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기업 승계가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자녀가 기업에서 일하고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주는 것만으로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승계의 핵심은 보유 주식을 자녀 세대로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높을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오랜 기간 배당하지 않고 법인 내에 쌓아둔 이익금은 주식의 순자산 가치를 높입니다. 잉여금은 현금이나 부동산 형태로 보유되어 법인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세법상 주식 가치 평가 시 순자산 가치와 손익 가치를 함께 고려하므로 잉여금이 많을수록 주식 가치가 높아집니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등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세법상 주식 가치는 기업의 실질 가치보다는 과세를 위한 계산 기준입니다. 대표님들이 잉여금을 정리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세금 부담 때문입니다. 잉여금이 많을수록 주식 가치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승계 과정에서 더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잉여금 출고 전략은 기업에 쌓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크게 임원의 권리로서 받는 급여와 상여, 퇴직금과 같은 방법과 주주의 권리로서 자본 거래를 통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통한 출고 전략은 가업 승계에 있어 절세 효과가 큰 방법이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소극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가 급여와 상여금으로 잉여금을 인출할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월 1천만 원 급여 수령 시 이미 소득세율 35% 구간에 근접하며 추가 상여나 배당을 받으면 최대 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조사 결과 78%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연간 2천만 원 미만의 최소 배당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내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주요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가업 승계 시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한 증여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특히 연매출 100억 이상 기업의 경우 평균 290억 원의 잉여금이 미처분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대표가 6억 원의 잉여금을 환원받을 때 급여나 상여로 받는 경우 약 45%의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배당의 경우에는 36%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며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약 3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 자본 거래를 활용한 방법들은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배우자 증여 후 소각 방식이나 자본 환원 방식은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 가장 효율적인 출고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법인이 대표이사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6억 원의 거래를 할 경우 세금은 약 22.7% 3억 원 이상은
25%, 3억 원 미만은 20%가 적용되며 증권거래세를 포함해도 약 4억 6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급여나 배당에 비해 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이 분류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보험료와 같은 4대 보험료 추가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세금 효율이 좋아 많은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증권거래세만 납부하여 약 5.98억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바로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세금이 거의 없어 6억 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와 소각 방식을 결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자사주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소각을 진행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잉여금을 환원받을 수 있어 최적의 출고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자본환원 전략입니다. 자본금 감소 없이 세금 없이 자본금의 95%에 해당하는 만큼 잉여금을 빼오는 전략입니다. 기업의 현재 자본금 규모와 증자 이력을 확인합니다. 지속적인 증자로 자본금이 상승한 기업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자본금 감소를 계획합니다. 필요한 금액만큼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감자를 통해 주주에게 자본금을 환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 증여, 공제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기업이 증자를 통해 늘어난 자본금을 다시 감소시켜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자본금이 2억 원이었다가 영업 과정에서 대출, 신용평가, 입찰 등의 이유로 증자를 하여 8억 원으로 늘어난 경우 6억 원을 감자하여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정 조건을 갖춘 기업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양도와 소각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사주 양도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에 매도하고 법인은 이를 자사주로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은 소멸되지 않고 법인이 보유하게 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다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자사주 소각은 법인이 취득한 자사주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여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주가 부양을 위해 비상장 기업은 주주 이익 환원 목적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주가 부양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반면 비상장 중소기업에서는 소각을 통한 주주 이익 환원이 주된 목적입니다. 보유 목적의 자사주는 회사에 남아있어 추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소각은 주식을 완전히 소멸시켜 발행 주식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 증여 후 양도 시 1년 이상 보유해야만 증여 시점의 취득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동산만 10년 2월 과세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이제 주식에도 적용되어 1년 내 양도 시 원 소유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024년 12월 말까지 절판 마케팅으로 대유행하였던 전략입니다. 앞으로는 실행 시 최소 1년의 기간에 소요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활용하여 2025년 2월까지도 소급해서 진행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증여 후 양도 전략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소각에 대해 과거 일부 세무당국에서는 의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법적 분쟁 끝에 2023년 9월 12일 대법원은 이 방식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주식 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실질이 없는 의제 배당소득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납세자의 승소가 확정되어 배우자 증여 후 소각 방식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자사주 취득과 처분 시 상법에 규정된 정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 시점에 정확한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가나 고가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나 증여 의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반드시 실제 거래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양도하고 대표가 자금을 사용할 경우 패소 사례가 많습니다. 증여 후 양도의 경우 2025년부터는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소각의 경우 법적으로는 보유기간 제한이 없으나 보수적 접근을 위해 일정 기간 보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사주 거래를 통한 잉여금 환원 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고 거래 가격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증여 후 처분하는 경우 거래 대금은 반드시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2010년에 설립된 부산 소재 제조업체 A사는 잉여금이 120억 원 축적되어 있고 주식 가치가 액면가 1만 원에서 상증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주당 200만 원으로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2022년 3월부터 6개월간 단계적으로 배우자와 자녀 4명에게 증여 후 소각 방식을 활용해 총 20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증여세 공제액 6억 원을 고려하여 10억 원 세후 9억 4천만 원, 자녀 각각에게는 증여세 공제액 5천만 원을 활용해 2억 5천만 원씩 세후 2억 3천만 원 배분했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방식 27.5% 세율에 비해 총 3억 6천만 원의 세금을 절감했으면 실질 세부담률은 9%에 불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배우자 증여 후 소각 방식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녀들의 합법적 자금 출처를 마련하여 향후 2세대 경영권 상계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잉여금 출고 전략은 단순한 세금 절감을 넘어 가업 승계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소개된 기업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자녀들에게 중요한 자금 출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특정 법인 차등 배당을 통해 매년 기본 6억씩 법인의 잉여금을 효율적으로 환원하는 장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처럼 잉여금 출고 전략은 단기적인 자금 확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승계 구도 설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법인 설립 자사주 거래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승계 기반 마련 차등 배당 활용 관계법인 간 차등 배당을 통해 효율적인 자금 흐름 설계, 자산 취득 자금 확보, 배우자나 자녀의 부동산 등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 출처 확보, 자녀 세대 자금 출처 형성, 자녀에게 자금 출처를 마련해 주어 향후 자산 증여 시 증여세 부담 능력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본금 구조, 주주 구성, 업력, 잉여금 현황, 자산 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동일한 방법이라도 기업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승계를 앞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승계 계획이 있는 경우 자사주 보유가 유리할 수도 있고 없는 경우는 소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과 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잘못된 접근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잉여금 출고 전략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각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증여 후 소각이 유리한 기업도 있고 자사주 양도 보유가 유리한 기업도 있습니다. 특히 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은 자사주를 보유하여 추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승계 계획이 없는 기업은 소각을 통한 즉각적인 이익 환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 증여 후 양도 시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가업 승계는 단순히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산과 가치를 다음 세대로 효과적으로 이전하는 종합적인 과정입니다. 잉여금 출고 전략은 이러한 승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녀 세대에게 자금 출처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녀들에게 충분한 자금 출처가 있어야 향후 추가적인 자산 증여나 기업 지분 이전 시 증여세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업 승계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승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업 승계는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지만 적절한 잉여금 출고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각 기업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법적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 대표님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기업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찾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승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금 절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기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가업 승계의 목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